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어제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비전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전을 찾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네요. 생각을 많이 해도 나머지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과 애들 그리고 나의 성장에 대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네요. 비전을 찾는 우기부기님만의 비결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약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건요, 직장과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성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갈림길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흑백 논리처럼 나의 애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과 완전히 별개여서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또는 셋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무엇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이것에만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말 좋아하는 걸 추구할 때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거는 포기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인간답기까지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가정과 그리고 어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포기하지 못할 무엇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원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쵸? 게다가 내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문제도 외면해버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사랑까지도 다 외면해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각계격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나의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 내가 직장을 그만두진 못하겠지만 나의 비전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생각하고 해서 나중에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고, 아니면 이 직장 내에서 나의 비전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전을 향한 그 열정,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비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이죠. 저만의 비법이 있죠. 이 비법은요, 사실 이전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도 힌트를 다 드렸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비전을 찾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황마다, 개인차, 이런 성향마다 각자가 비전을 찾는데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멀리 여행가서 새로운 문화와 어떤 풍경들을 접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더욱더 도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요, 직접 일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묘비명 테스트를 알려드렸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을 하면서도 절대 빠지면 안 될 그 한 가지 작은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여행을 가든 멘토와 대화를 나누든 아니면 좋은 영상을 보든 강연을 보든 좋은 책을 읽든 직접 일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찾든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행동을 빠뜨린다면요, 우리의 비전을 찾고
그 찾은 것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관리하는 데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잘 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시시때때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아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있어서 무언가를 쓰고 기록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노트에다가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까 쉽게 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또한 그랬었고요. 이 기록의 방법이요, 비전을 찾게도 해주는 방법이고 그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체화된 방법을 오래오래 끈기 있게 꾸준히 이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만능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반드시 쓰기 시작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적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뭘 적어야 하냐 하면요, 비전에 대해서 적어봐야겠죠.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상상입니다. 상상.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상상인데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어떤 비전, 나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게 첫 단계는 아닙니다. 첫 단계에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할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 좋아하는가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계속 적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적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계속 쓰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요, 하루에 단 3분 5분만이더라도 떠오를 때마다 자주 적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도 괜찮고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해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왜 독서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독서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독서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저 또한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독서를 했을 뿐이지, 제가 왜 독서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책 읽으면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한 곳에 빠져들어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시간이 가니까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재밌으니까요. 왜 하필 어떤 영상도 아니고 왜 문자 컨텐츠인 이런 책일까, 이런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이걸 어느 순간부터 일기에다가 이런 일기를 자꾸 적고 있더라고요. 나는 왜 독서를 좋아하지? 아마도 제가 저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면 난 행복한 사람일까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시점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난 왜 독서를 좋아할까? 독서가 왜 날 기쁘게 해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의 일기장에다가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난 왜 독서를 좋아할까? 독서하면 집중이 된다. 독서하면 뭔가 성장이 있다. 이렇게 자꾸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계속 나의 생각을 적고 하루가 반복되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활동, 이 독서라는 활동을 왜 좋아하고 그것을 앞으로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그게 명확해진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29살 거의 다 돼서야 제가 독서를 왜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책 속에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든요, 아니면 육체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서 정말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저에게 그런 희열을 가져다 주는데 정말 효율적인 도구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이유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통해서 저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의 기술을 더 많이 이렇게 알고 넓혀가는 걸 무지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생각을 구체화하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제 나머지 인생의 어떤 비전도, 이 그림도 더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이런 삶의 스킬들을 저를 성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이런 비전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이걸 공유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또 기획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이 비전들을 구체화시켜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요, 제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어떤 모임을 기획해 나가는 게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걸 다 눌러버릴 정도로 즐겁고 열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의 이런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건요, 절대 한순간에 그냥 빵 하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들을 계속 기록하고, 나는 왜 책을 좋아할까? 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길래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적다 보니까 앞으로의 저의 책과의 이런 만남과 저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런 비전이란 걸 단순히 어떤 나중에 직업적인 모습 또는 어떤 완성된 어떤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처음에 접근 자체는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 자체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이나 성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구체화된 모습 자체가 나중에 어떤 직업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작가라고도 또는 유튜버라고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이런 비전 자체는 하나의 직업에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란 건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또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체화해 나가면서 때로는 수정을 하고 때로는 일부분은 삭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불변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유튜버, 저의 유튜브라는 공간은요, 저의 꿈을 담아내는 하나의 과정 중에서요, 주력 플랫폼일 뿐이지 유튜브 자체가 저의 비전은 아닌 거예요. 저는 앞으로 유튜브든 책이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저의 삶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기록을 통해서 저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게 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저의 모습을 지금 또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요, 정말 뜨겁던 것들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살이에 치이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까먹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거든요. 저희 집 냉장고에 제가 돈가스를 사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때로 며칠 바쁘게 영상 만들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냉동실에 들어있는 돈가스마저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먹지 이런 고민하다가 맞다, 그 돈가스 있었는데 그때서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비전이란 것도요, 이런 저의 돈가스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득 드는 내가 가슴 뛰는 어떤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런 걸 순간순간 알게 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면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비전 찾는 방법이다 하면서 기록하십시오 라는 방법이 정말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비전이란 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듯이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 조금씩 구체화되는 어떤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요, 꿈의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라는 비전을 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는 회전 목마가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태우러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본 그 회전 목마는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말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페인트 칠도 엉성하게 돼 있고요, 생명이 없는 나무로 된 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안쪽에 설치된 말들은요, 다리도 제대로 조각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엉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페인트 칠조차 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렇게 실망한 디즈니에게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상상이 떠오릅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들이 뛰어노는 그런 놀이공원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해요. 근데 디즈니가요, 그날 그렇게 뜨거웠던 이 열정을 집에 돌아와서 구상하지 않고 쓰지 않고 이 목표를 계속해서 몇 년간이나 구체화 시켜가지 않았다면요, 지금의 디즈니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요, 일기장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비전 노트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기장에 적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손승욱 설명서라고 해서 저만의 이런 비전 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꾸준히 적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변경할 건 계속 변경하고요. 저의 평생 이뤄나가고 싶은 모습, 그리고 뭐 5년 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적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요, 작은 기쁨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작은 기쁨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꼭꼭 기록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 순간순간들, 그 기록들이 쌓이다 보면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도 구체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